일교차가 커짐에 따라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기 쉬운 요즘, 산을 헤매며 자연이 숨겨놓은 보약을 찾는 이들이 있습니다. 조심해. 해빙기라 소리 많이 무너져. 최고의 약초를 발견할 때까지 계속되는 위험천만한 산행. 이 사독보행이다 이거. 높고 깊은 산에 벼시 들어오는 바위에 많이 붙어 자라거든요. 상품들이 채취하기에 최악의 조건이죠. 극한의 환경, 오직 로프 하나에 의지한 채 목숨을 담보로 절벽에 매달려 채취하는 아찔한 작업. 자, 이게 석입니다. 와, 크다. 오. 사고의 위험 속에서도 눈 쌓인 산을 오르는 사람들. 거대한 보물을 찾을 때까지 무한 반복되는 땅 파기. 한 50개 캐는 것보다 더 힘들어. 더 힘들어. 4시간의 사투 끝에 모습을 드러낸 대물의 정체는 이것이 대물 호장들이다. 뿌리 약초 중 지금 최고의 약성을 자랑하는 이것. 지금 겨울에는 캐면은 이 성분이 밑으로 다 내려가기 때문에 지금 보면 최고예요. 귀한 약초를 찾기 위해 쉴 새 없이 계속되는 강행군. 백화수호를 캐기까지 이어지는 고군분투의 현장. 크다. 이 정도면 30분 넘었지. 값진 약초를 얻기 위해 험한 산을 누비는 약초꾼들을 따라가 봅니다. 예로부터 산세가 거칠고 우거진 나무가 많기로 소문난 강원도의 깊은 산. 아침 일찍부터 이곳을 찾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실령님께 고하나이다. 무탈한 산행을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웃음이 잃지 않는 이들은 약초꾼들로 입산에 앞서 무사 산행을 기원하는 산신제를 지내는 것인데요. 본격적으로 약초를 캐러 나선 길. 아직 산에 입구라 할 수 있는 초입인데 시작부터 만만치 않습니다. 이런 이들을 반갑게 맞아주는 것이 있는데요. 생강나무 꽃이 예쁘게 폈네요. 고수 많이 피었네. 아, 양식 쪽이라. 그렇네. 올라왔나 봐. 나는 절벽에 이렇게. 생강향이 나서 이름 붙여졌다는 생강나무는 약초꾼들에게는 보물을 알려주는 전령사로 통하는데요. 예쁠 뿐만 아니라 요리에 들어가면 훌륭한 역할을 합니다. 요거 닭백숙 같은 데다가 넣어가지고 하면은 그 딱 특유의 그 비린내나 잡내를 없애주는 데다 이게 굉장히 좋아요. 아, 향이 너무 좋아요. 봄을 만끽하던 평화로운 순간도 잠시 다시 걸음을 옮기자 이번엔 경사가 심한 산비탈이 이어집니다. 아, 빡세다. 이거 몸이 좀 풀리는데. 길이 없기에 목적지도 알 수 없는 산행. 네, 지금 저희는 어디까지 가야 하는 건가요? 야사산 넘어서 저 뒤쪽 그 능선 보이시죠? 어디요? 저기 앞에 멀리. 얼마 안 남았네. 저기요? 넘어가면 돼요. 저기만 넘어가면 됩니다. 얼마 안 남았네. 안 남았어요. 지금 온 만큼만 갔습니다. 이들이 오늘 올라갈 곳은 정상 부근으로 해발 800m 고지입니다. 이 높은 데에는 뭐가 있길래 계속 올라가시는 건가요? 아까 올라오면서 바위 많이 보셨죠? 네. 바위에 자라는 버섯을 찾으려고요. 그 정체는 서기버섯으로 바위에 붙어 자라 붙여진 이름인데요. 시드니 저 노루궁뱅이가 있어요. 어디요? 저기에 있는 거 안 보여요? 보이죠? 아, 예. 네, 저게 노루궁뱅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10배. 가을이 제철인 야생 노루궁뎅이 버섯이 어떻게 남아있는 걸까요? 야, 지금 시기에 이게 보기가 정말 힘든 건데 안 썩고 잘 살아남았네요. 완전 바짝 건조돼가지고 어우, 약성은 대단할 것 같아요. 거기다 야생동물도 피해가며 자연 건조된 경우는 극히 드물다네요. 저희 가서 물 한 잔 먹고 가자. 예, 형님. 계속되는 산행에 잠시 목을 죽이려는 약초꾼들. 그런데 계곡물이 아닌 나무로 향합니다. 뭐 하시는 거예요? 다른 수육 좀 어떻게 좀 먹어볼까 하고.
달의 나무는 봄이 되면은 고로쇠 나무처럼 수액을 채취해 마실 수 있는데요. 이들에게는 갈증을 해소시켜주는 고마운 나무죠. 지금 좀 빨라서 그래요. 시기가 내가 한 4월달 되면 그냥 쭉 나옵니다. 네, 콸콸 나오는데 지금은 좀 일러요. 시기가. 야 이게 뭐 모양이 좀 그렇다. 이거 뭐 하는 거야 이거? 한 1시간은 있어야 되겠는데 이게 5월, 6월 달에 이렇게 많이 안 단데 지금은 처음 나오는 거라서 그런지 되게 다네요. 평상시보다. 지대가 높아질수록 점점 험해지는 산세. 하지만 망설임도 없이 단련된 두 다리로 힘차게 나아갑니다. 해가 지기 전에 서기 버섯을 채취해 안전하게 하산하기 위함인데요. 그렇게 한참을 걷던 중 이력초는 최근 들어 그 약효가 알려지기 시작했는데요. 요즘 항암약초라 그래가지고 뭐 약성이 뭐 엄청 좋다 그래서 많이들 이렇게 찾으시는데 몇 개예요? 이렇게요? 네. 하나죠. 그래서 1력. 한 뿌리에 이렇게 하나. 네, 그거 하나 반. 비를 많이 맞으면은 수분을 많이 먹으면은 퍼지는 거예요. 이게 여름이 되면은 더 풍성하게 더 커집니다. 이력초는 주로 인적이 드문 고산지대에서 자생해 구하기 어려운 약초인데요. 이게 벌레집이 아니고 얘네들이 번식하는 그 포자낭이에요. 한겨울에도 습기가 있는 고목, 암석에서 자라나 강인한 생명력을 자랑하는 약초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력초 주변 고목을 살펴보던 그때 저거다! 형님! 저거! 어디요? 여기요. 이거 야 겨울을 버텼네. 이거 어떻게 버텨냈지 여기가. 네. 여기 습이어가지고 버텨낼 수 없는데. 어? 천연 조미료로 인기 있는 자연산 표고 역시 제철은 가을입니다. 참나무에 표고버섯이 원래 잘 자랍니다. 일반적으로요. 근데 지금 시기에 어디를 가도 표고버섯을 볼 수가 없는데 이 표고는 지난 가을에 피어나왔던 게 아직까지 남아있는 거죠. 기적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오늘 저녁은 풍성하겠다. 상태가 찾고자 해도 실패하는 경우가 많은 게 자연산 버섯인데요. 그런데 오늘은 노루궁뎅이 버섯에 이어 표고버섯까지 채취하다니 운이 아주 좋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목표는 서기버섯이기에 서둘러 산을 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뭔가 눈에 들어오는데요. 아우야, 저 위에 뭐 하나 보이지 않나? 뭐야 저 찐빵인가? 그치? 찐빵이네 형님. 배고픈가 봐. 배고파. 산속에 무슨 찐빵이 있나 했더니 와 이거 정말 비슷하네요. 말발굽처럼 생겼다 그래가지고 말굽버섯이라 그러는데 저도 약용버섯입니다. 화렵수의 기생에 자라는 말굽버섯은 고혈압 등의 혈관 질환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2, 3년생 정도 된 것 같은데 크기가 너무 작아가지고 다음에 채취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슬아슬한 산행을 계속 이어가는 약초꾼들. 올라갈수록 큰 바위와 썩은 나무들도 많아 수천 번 산을 타온 이들도 오르기 쉽지 않은데요. 선생님, 왜 이런 길을 다니세요? 이렇게 험한 데를 다녀야지만 혹시라도 남아있는 게 있을 수가 있는 가능성이 더 있죠. 사람의 손이 닿지 않은 높고 깊은 산속일수록 귀한 약초를 얻을 수 있는 확률 또한 높아지기 때문인데요. 이제 그래도 좋지 않나요? 뭐가 있어요? 상황하고 하나 그렇죠. 고목에서 발견된 것은 원숭이가 위에서 뛰어놀았다 해서 이름 붙여진 잔나비 걸상버섯입니다. 말굽하고 잔나비 불로초 얘 버섯하고 유생 때는 좀 이게 말굽이랑 헷갈릴 때가 많거든요. 하하, 이렇게 보니 정말 비슷하네요.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는 헷갈려 하시니까 근데 정확한 구분점이 있어요. 쉐이드 한번 대보실래요?
혀예요? 예, 여보세요. 쓴데요? 엄청 쓰죠? 네. 그래서 헷갈리시면은 맑은 혀를 이렇게 대도 쓴맛이 안 나고 이렇게 아우 이렇게 엄청 써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구분을 하시면 됩니다. 약초꾼으로 살다 보니 터득한 노하우랍니다. 갈수록 태산입니다. 이번엔 60도에 가까운 급경사가 나타나 걷기조차 힘들어지는데요. 이럴 때 조금만 방심했다 하는 사고로 이어지기 십상. 주변 지형 지물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나아갑니다. 뭐야? 얼굴인가? 상어 같은데? 그런데 색이 이상합니다. 분비상황 보였네. 아, 이 나무가 완전히 썩어가지고 여기서 떨어졌나? 네. 아마 sup주먹이 얘 같은데. 벌레도 많이 먹고 얘 나무 같은데 sup주먹이. 네, 썩었어요. 근데 어디서 떨어졌지? 썩었다는 게 벌레가 요 구멍이 조그만 많이 구멍이 뻥뻥 뚫려 있잖아요. 이 상황은 너무 아깝네. 이 조직도가 치밀해가지고 벌레 같은 게 이렇게 뚫을 수가 없는데 이게 너무 오래되면 벌레가 이렇게 안을 뚫고 들어갈 수가 있어요. 상황버섯은 이렇게 하면 쪼갤 수가 없어요. 썩은 애들은 이렇게 손으로 하면 이렇게 쪼개지잖아요. 이건 버려야 되는 겁니다. 썩은 상황버섯이 있다는 것은 이 주변이 버섯이 자라기 좋은 환경을 갖췄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흩어져서 상황버섯을 수색하기 시작하는데요. 잠시 후 안 들려! 발견했다고! 역시 상황보다가 주변에 있던 상황을 발견한 것 같은데 얼마나 크게 크다 그러지? 역시 예상이 적중했습니다. 느낌이 좋아 보이죠? 상황이 어딨어요? 저 위에 보세요, 위에. 위에요? 아니, 이거 사라진 나무가 저기 있어. 뭐요? 아파트 4층 높이의 전나무에 상황버섯이 자라고 있는데요. 크네? 엄청 커. 높아서 됐다. 야, 근데 저 살아있는 나무에 저렇게. 그러니까요. 보통 이제 상황이 사이즈가 이제 제 주먹만 하면은 이제 좀 그런데 하나 더 겹쳐지면은 이제 요거는 딸만하다. 근데 지금 제 같은 경우에는 3개가 모여있는 만큼의 사이즈니까 저건 대물이죠. 오랜만에 보는 대물. 전나무 상황버섯에 설렌 것도 잠시. 가까이 가서 보니 엄청난 크기와 둘레에 채취하기까지 난관이 예상되는데요. 얼마나 큰 거라고 쓰는 거예요? 이게 제 손이 닿지 않잖아요. 돌아가야 되는데 이게 돌아가지 않네요. 한 아름이 아니라 두 아름 되겠네요. 이 정도면은 이게 너무 커가지고 미끄러질 확률이 좀 많이 있죠. 손이 이어서 어디 힘을 받지를 못하니까. 다른 때보다 몇 배로 더 위험한 상황. 그래서 안전장비를 하나씩 꺼내 만반의 준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특이하게 생긴 장비는 뭔가요? 까치발이라고 해가지고 승조기라고 합니다. 그게 이제 올라갈 때 이제 이렇게 나무를 콱콱 찍는 거지, 이렇게 옆에. 승조기와 하네스라 불리는 안전벨트까지 착용한 후 올라갈 준비를 마칩니다. 화이팅! 파이팅! 얇은 나무를 지지대 삼아 올라가기 시작하는데요. 이거 없으면 안 되겠다. 전나무 둘레가 엄청나다 보니 손을 잡을 것도 마땅치 않은 데다가 껍질까지 미끄러워 20년 차 약초꾼도 오르는데 상당히 애를 먹습니다. 지켜보는 일행도 진땀이 납니다. 내가 올라가는 게 낫지. 보는 게 또 지금 조마조마해가지고. 눈앞에 전나무 상황버섯을 두고 어찌된 일인지 움직이질 않습니다. 여기서 문제인데 여만 올라가면 되는데 1m 위에 전나무 상황버섯이 있지만 지지대로 잡고 올라온 나무 길이가 닿지 않은 이유로 더 이상 오를 수 없는 것인데요. 고심 끝에
로프를 위에 있는 나뭇가지에 걸어서 잡고 올라가기로 합니다. 다행히 로프가 나뭇가지에 잘 걸렸습니다. 급사 유격 훈련을 연상시킬 정도로 힘들고 위험한 전나무 오르기. 숙련된 약초꾼이라도 결코 쉽지 않은 일인데요. 각고의 노력 끝에 마주한 전나무 상황버섯. 대물로 성장하기까지 전나무와 한 몸처럼 꼭 붙어 자라 떼는 것조차 쉽지 않은데요. 고무망치와 끌로 내려치는데 힘 조절을 잘 못할 경우 쪼개질 수도 있기에 신중을 기합니다. 얼마나 큰지 한 손으로 못 따겠다. 야. 오. 하나, 둘, 셋. 우와, 씨, 뭐야, 이거. 와. 와, 이거 한 1.5kg 나가겠는데? 나와. 대물. 가까이에서 보니 엄청난 크기를 자랑하는 것이 분명 대물입니다. 너무 벅찹니다. 이런 거 하나 만나려면은 1년에 뭐 한두 번 만날 수 있을까 말까? 예, 오늘은 진짜 뭐 운이 좋네요. 전나무 상황버섯을 채취한 후에 갑자기 아래로 향하는 이들. 대체 뭘 하려는 걸까요? 하하, 주저없이 얼음장 같은 물에 열기를 식힙니다. 난 못해. 이게 못하세요? 아니, 이게 지금 얼음이 녹아서 내려오는 얼음물일 텐데, 대단하지 하여튼. 야, 정신이 바짝 들어. 차가울 줄 알았는데 막상 해보니까 너무 시원하게 좋아요. 와, 이게 자연인이죠.